요즘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 뭐 하는 것인가 네. 의아했는데요. 이제는 이 청년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유 주거 시설도 저희가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이제 그 시설이 만들어지면 네. 이 청년들이 좀 더 안정성 있게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군 신영재 군수님께서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천군을 떠올리니까 당장이라도 피서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이렇게 먼 걸음을 군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겠고요. 네. 군수께서 나오셨으니까 홍천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을 오면 항상 멘트를 이렇게 하십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근데 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 1시간 떼면 충분히 올 수 있고요. 네. 또 저희 홍천군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면적으로 따지자면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땅이 가장 큰 그런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주도 면적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서울시 면적의 딱 3배. 아, 3배나 됩니까? 3배나 됩니다.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네. 또 이 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7%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세가 굉장히 좋죠. 산이 크고 많고 또 계곡이 많고 그 계곡에서 나오는 물은 물론 아주 청정수를 네. 자랑하고 있고요. 또 홍천강 발원지가 우리 홍천에서 시작돼서 또 이런 북한강을 통해서 한강으로 해서 서해안까지 이렇게 이르는 그런 강의 근원지도 저희 홍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산과 강이 아주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홍천군은 무궁화의 중심 도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2008년도에 전국에서 무궁화 중심 도시 선정을 했는데 그때 당당히 어떻게 보면 1등을 한 거죠. 예, 무궁화 중심 도시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네. 무궁화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면적이 뭐 제주도에 가까운 그런 면적을 갖고 있고 네. 서울의 3배나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멀지 않고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은 충분히 오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홍천강이 7수의 그런 깨끗한 그런 강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네. 또 많은 그 시민들께서 홍천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 또 무궁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자랑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그 물 이야기를 좀 하셨으니까 네. 그 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년 연속으로 해서 물놀이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1년이 아니고 연속해서 6년씩이나 이렇게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6년 동안 이런 물놀이에 대한 안전, 또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는 또 홍천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홍천군청 공무원들께서 우리 지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함께 대응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홍천군은 이 하천 유역이 굉장히 길고 크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곳곳에 물놀이를 하러 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순이 되면 벌써 이 물놀이 안전 요원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으로 집중 배치를 다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3개월여 정도 물놀이 안전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140명 정도 배치를 하고 있다고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주말이 되거나 또 이 관광객들이 수요가 몰리는 시즌이 되면 네. 저희 홍천군청 직원들이 대부분 또 현장으로 나가서 관광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직전에 영상을 보니까 구명조끼도 무료로 그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네. 그 안전조끼는 저희가 매년 새 것으로 구비를 하는데요. 네. 요즘에 한 1년 정도 관리를 잘 못하면 또 이렇게 얼룩이 지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새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아마도 저희가 또 이제 그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 또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 매뉴얼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 연속 물놀이 안전 관리 분야에서 이제 좋은 그 성과를 낸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네. 준비한 덕분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군수의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재난안전 119가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재난 안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여름으로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폭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특히 지난 2018년도 8월 1일에 이 홍천군이 무려 41도를 기록하는 네, 그 기록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제 홍천군이 그런 폭염에 대한 대비를 또 하고 있을 거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폭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폭염, 온열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저 더위 먹었다. 더위 먹으면 그늘이가 쉬고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이 온열 질환자가 이 폭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면 자칫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재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과를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이 사회 재난이나 자연 재난에 긴급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를 신설해서 저희가 네.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폭염에 대해서는 또 특별하게 좀 취약계층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취약계층들이 이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 갖고 있고요. 특히 저희 홍천군은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또 이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네. 또 이 동남아 쪽에서 특히 저희는 이제 필리핀, 베트남 쪽에서 계절 근로자들을 또 많이 들여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또 이런 농촌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또 이런 온열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가 특별히 이 폭염 대응 TF팀을 저희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TF팀에서 관내 응급 의료기관과 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네. 대응 체계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 지역에는 이 마을 방송 시스템이라든가 재난 문자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이장님들께서 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다 마을 방송을 통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아주 뜨거운 날에는 잠깐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이런 방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밀접하게 현장 대응식으로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이제 재난안전 119를 많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또 신경을 써주시면 네.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홍천군이 삶이 많다는 이야기를 군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네. 폭염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렇죠. 그 활용 계획,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날이 뜨거울 때는 그늘에 가서 쉬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산숲에서 쉬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 폭염이 지속되면서 요즘에 가장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는 것이 산 속에서 휴양과 치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산림 복지 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그 산림 복지와 관련된 그런 시설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쉬운 한개소에 이런 산림 휴양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숲속 놀이공원이라든가 또 목재 문화 체험장 등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힐링과 산림 문화 체험이 가능한 산림 복지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산림 복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 산림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경제성을 회복할 수 있는 소득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산양삼 특구로 지정을 받은 이런 장점을 살려서 산양삼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산양삼 사업을 많이 하고. 예, 산양삼이라고 하면 거의 인삼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홍천에서는 그 잣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 잣이 전국의 60% 정도가 홍천에서 생산이 됩니다. 60%나 생산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산이 좋기 때문에 임산물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매년 4월 중순경이 되면 홍천 산나물 축제를 개최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홍천 산나물을 많이 찾아주시고 또 네. 사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고 체계적으로 갖춰서 산림의 6차 사업의 모델로 성공적인 사례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폭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산림 자원을 저희가 활용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뭐 산양삼이나 잣 그리고 산나물 축제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산업적인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홍천군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저희가 서두에 이제 군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네. 그 아무래도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계절 근로자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전국 지자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제도이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일하다 보면은 안전 관리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안전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희 홍천군이 그 단위 지역으로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내만 해도 1,577명이 들어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많은 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홍천군에서는 이런 계절 근로자를 잘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평가를 받아서 법무부로부터 저희가 기관 표창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절 근로자들은 이 낯선 환경에서 근로하기 때문에 자칫 본인의 컨디션 조절에 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입국 즉시 지켜야 될 준수 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교육을 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잠시 저 보이는데요. 화면은 지금 이제 CPR입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저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모습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혹시 근로하는 과정에 네. 몸을 다치거나 또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만 저희가 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을 필요할 경우에 의료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가에서는 또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또 이 근로자들은 또 민간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러한 산재보험료와 민간 의료보험료도 저희 홍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치료가 다 가능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일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긴급한 의료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네.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긴밀하게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네. 이런 의료비도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그렇게 이제 안정적인 그 제도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전한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이 그런 모범 사례로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산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산림이 많다 보면은 장마가 시작되면 침수나 산사태에 대한 그런 걱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특히 홍천군 같은 경우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 홍천군은 물론 그 이 장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홍천군은 이 강 폭이 넓고 또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네. 이 내수 침수가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수 침수라고 하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 내에서 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이 강물이 높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 있는 물이 미처 이 강으로 나가질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배수지를 만들고 그 배수지에서 이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네. 그런 시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장마철에는 그 운영을 하는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 읍내 일부 지역에는 또 이 하천 둔치를 활용해서 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긴급하게 물이 많이 불어나게 되면 이 주차장에 세워둔 이 차들이 또 물에 침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에서 물이 많이 불어나게 되면 이 하천 이 주차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감안을 해서 예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들어간 차량들을 저희가 통제하고 네. 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저희가 이 보험회사와 연계를 통해서 즉시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차량을 이동 조치하고 네. 그래도 만약에 이 차주를 찾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동의하에 그 차량을 또 견인해서 이동을 함으로써 침수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영재 군수께서 이렇게 침착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간 네. 몰랐던 이 홍천군의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홍천군에서 축제 참 많이 열리죠. 네, 네. 스포츠 행사도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네. 홍천군에 또 옥수수 축제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가 열릴 때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군수께서는 좀 어떤 그 대비책 또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축제 특히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그 마음의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홍천군에서는 이 옥수수 축제가 아주 더운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온열 질환자 혹시라도 생길까 우려가 돼서 저희가 일부 컨테이너 동을 만들어서 그곳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더우신 분들은 그 쉼터에 들어와서 네. 쉬었다가 가실 수 있도록 이런 걸 기본적으로 제가 다 갖춰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축제 전에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는 걸 저희가 구성을 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 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 안전 점검은 물론이고 축제가 개최되는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네. 실무위원회를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소를 또 저희는 항상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이 응급 의료소를 운영을 하면서 갑작스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홍천군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안전책은 무엇이냐면 이 사일런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장에 이런 CCTV를 많이 갖춰놓고 있는데 네. 이 CCTV가 관제를 하면서 어떤 사람의 움직임이 약 3초 정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감지가 됐다 하면 이 CCTV가 그 사람을 집중해서 관찰을 하면서 바로 119 또 이 상황센터로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바로 즉시 출동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상황을 네. 판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CCTV 센서를 이용해서 만약에 3초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고 봤을 때 네. 뭔가 사일런스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원리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관제하는 요원이 그 상황을 감지해서 즉시 출동 지령을 내려서 네. 안전 요원들이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군수께서 이방에 나오셨으니까 네. 그 옥수수 축제 말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뭐 행사나 축제가 또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습니까? 축제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죠? 네, 저희가 1년에 한 6개 정도 하니까 네.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4월 중순경의 산나물 축제. 산나물 축제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7월 달에 저희가 올해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찰 옥수수 축제를 합니다. 네, 옥수수 축제 말씀하셨고요. 가장 맛있는 찰 옥수수 축제 하고요. 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는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를 합니다. 아, 별빛 음악 맥주 축제. 예, 그러니까 하늘의 별도 보고 네. 또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감상하면서 홍천 지역에서 생산한 수제 맥주도 맛보고 네. 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한 그런
생맥주를 가지고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아주 낭만적인 축제가 되겠는데요. 낭만 축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축제장 인근에서는 이 패들보트라든가 또 UFO 뭐 배라든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저희가 홍천군이 또 6년근 인삼의 주 생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6년근 인삼과 홍천 한우를 콜라보해서 네. 인삼 한우 축제를 저희가 개최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10월, 11월 경이 되면 홍천에서 사과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사과 축제가 또 합니다. 네. 그리고 해를 넘겨서 1월 초부터는 홍천강 꽁꽁 축제. 꽁꽁 축제예요. 그것은 뭐냐면 홍천에서 6년근 인삼을 먹여서 키운 네. 송어를 잡는 그런 낚시 체험 행사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1년 사시사철 언제 오시더라도 축제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전대책도 아주 확실하게 세우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더 아주 멋진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6년근 인삼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최근에 또 제가 이야기 듣는 것은 홍천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네.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저희 홍천군이 사실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아직 큰 비전이 좀 약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이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우리 홍천군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홍천군에서는 항체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중화 항체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단지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낸 결과 저희가 그 바이오 특허 단지로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2차 기회발전 특구로도 저희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홍천군에서는 바이오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탄력을 받게 됐고요. 이제 이 사업은 1차로 중앙체 치료제 연구센터와 또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가 이미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에는 미래 감염병 죄송합니다. 면역항체 치료 소재 연구센터가 곧 올해에도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 연구센터가 모두 준공이 돼서 네. 활발하게 연구 활동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 홍천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홍천군이 10년 후쯤 되면 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의 중심지가 되고 네. 또 중소형 CDMO 분야의 대한민국 핵심 거점을 만듦으로 인해서 수도권 바이오 허브 시티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의미의 지역 발전의 목표를 갖고 수도권의 바이오 허브시티를 목표로 하는 이 홍천군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또 이 바이오 허브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뭔가 교통이 더 원활했을 때 그런 예. 것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영문과 홍천 간에 철도가 놓인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이제 국가 철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됐고요. 네. 그다음엔 그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통과됐고요. 이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통과되면 저희가 영문에서 홍천까지 철도가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통과를 해서 이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부분 지방에서 하는 사업은 이 경제성이 낮아서 중간에 좌절하거나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광역철도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의 이 지침이 2019년도에 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방에서는 경제성만 가지고 해서는 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도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강원도권 내에서도 경제성은 조금 낮아도 또 예타를 통과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난해. 저희 홍천군에서는 이러한
경제성, 저희가 경제성은 그렇다 아주 나쁘지도 않습니다.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성 분야에서도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네. 올해 반드시 예탈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우리 강준영 아나운서님께 꼭 전달해 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영재 곤소님께서 지금 바이오 허브시티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용천 홍문관 광역철도에 대한 어떤 비전, 앞으로의 가능성, 그런 기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꼭 그 용문 홍천 그 철도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네. 또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홍천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을 할지가 또 네. 기대가 되는데요. 이 바이오 산업 육성에 따른 어떤 군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바이오 특화 단지 거기에 기회발전 특구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선정되는 거는 네.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저희 홍천 국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 바이오 산업의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건축이나 조세, 인허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규제에도 좀 완화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기업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의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저희 홍천군이 이제 하게 되리라 믿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창업하거나 유치하게 되고 그리고 2,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또 한 3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 홍천을 위해서 바이오 기업을 직접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통해서 네. 지역 소멸을 막아낼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역 소멸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지역 특화 산업을 성공화시키기 위해선 결국 청년 인구가 늘어야지만이 네. 그런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자체가 겪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 홍천 지역 역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그 소멸 위기를 또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홍천군이 뭐 다양한 정책을 좀 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시는지요? 요즘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청년 인구의 유출, 또 청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 것인가가 또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뒤로 청년 지원 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지원 팀을 통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강화를 하고 네. 특히 2023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저희가 당당하게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서성면에 이 청년 마을을 만들고 그 명칭을 왓썹타운 이렇게 정했는데 거기에 12명의 청년들이 와서 본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약 1,000여 명의 청년들이 방문을 해서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그 마중물 역할을 좀 톡톡히 이제 했고요. 또 이 홍천에 전입하고 있는 이 청년들로 인해서 그 마을이 굉장히 젊어지고 네. 또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한 메밀 아시죠? 메밀. 메밀이요? 예, 메밀. 좋아합니다. 막국수 네, 만드는 네, 메밀. 네. 그 지역에 생산한 메밀을 가지고 또 이 메밀 막국수를 만들어 파는 막국수 집을 또 저희가 창업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야말로 6차 산업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청년들이 운영하는 또 막국수 집이 아주 잘 됩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한번 오시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청년들이 우리 홍천에서 꿈을 찾고 네. 또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이 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임대료 지원 사업도 하고 네. 또 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엔 특히 이 근속장려금이라는 것들로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근속장려금이요? 이 기업의 일정 기간 계속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장려금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기업과 또 이 청년들에게도 이제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고요. 네. 또 이 홍천군 청년 주인 수당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저희 홍천군에서 이 만 19세 이상 청년들이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때에는 일에 한해서 면허 취득 비용의 50%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네요. 네, 그래서 면허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 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천군에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 왓썹타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왓썹타운의 분위기는 뭐 최근에 어떻습니까? 군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 뭐 하는 것인가 네. 좀 의아했는데요. 이제는 또 행안부로부터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이 청년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유 주거 시설도 저희가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이제 그 시설이 만들어지면 네. 이 청년들이 좀 더 안정성 있게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 2016년에 전국에서 유일한 그 귀농 귀촌 특구로 또 홍천군이 지정됐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홍천군이 청년 그 지원 사업에 꽤나 진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전국 유일의 귀농 귀촌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기간이 다 도래했거든요. 이번에 다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네. 또 3년 또 연장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한 8천여 명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저희가 더 활발하게 귀농 귀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누계를 보니까 네. 한 10,000명 정도 귀농과 귀촌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저희 인구 소멸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네.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각에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40%가 한 45% 정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세대요? 네, 젊은 분들이 지역에 귀촌하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꾸준한 정책이 홍천군이 더 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또 홍천군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르신 관련된 정책도 중요할 거란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스마트 돌봄조끼라고 하는 보급 사업을 또 시범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참 괜찮은 그 사업 같아 보이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홍천군의 인구가 지금 7만 명에서 지금 떨어져서 6만 6,5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노인 비율,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34%입니다. 34%요.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3.4명은 65세 이상 된 어르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좀 시골 지역, 면 단위 지역으로 가게 되면 더 심각합니다. 보통 70%, 많게는 80%까지도 어르신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독거 세대, 네. 자녀들은 도시에 나가고 또 이 고향에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독거 세대 어르신들, 그 중에서도 좀 꼭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 돌봄 조끼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조끼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끼를 입으면 네. 그 분의 심박수라든가 또 호흡기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다 이렇게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건강 상태를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몸이 좀 갑자기
위험성을 느꼈다 하면 응급 버튼이 또 있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뒤에 응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119에 연결이 돼서 그 해당 지역 해당 어르신께 바로 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어르신을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건강을 회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올해 6월까지 저희가 이 성과 사례를 좀 잘 분석을 해서 이 사업에 성과가 좀 더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네. 올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볼 그런 계획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몸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조금 먼 곳에 이렇게 버튼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런 실제로 것들도 저희들도 그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몸에 입고 뭔가 스마트하게 예. 조끼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네.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좀 전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생기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이제 강원 방문의 해입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 7월이 되면은 홍천군 방문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겠죠? 저희 홍천군이 생활 인구수로 따지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홍천군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네. 생활 인구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그 인구가 자꾸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대신에 지역의 경기와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생활 인구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저희 군에서는 올해가 특히 이제 우리 홍천군 방문의 해를 올해 7월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 7월이면 7, 8월이면 저희가 맥주 축제가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맥주 축제를 저희가 잘 활용해서 홍천군의 생활 인구를 좀 많이 좀 불러와야겠다. 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에는 이 홍천간 별빛 음악 맥주 축제가 지난해보다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좀 관심 있게 볼 사항은 약 한 1,500여 대의 드론이 이 밤에 홍천 상공 하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별빛뿐만이 아니고 드론도 함께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폭죽을 쏘거나 이래서 야간에 어떤 그 볼거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최첨단의 기술 드론을 가지고 볼거리를 매주 제공함으로써 이 맥주 축제와 함께 이 드론 쇼를 보기 위해서 홍천을 찾아주시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별빛을 보면서 이 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이제 발급을 받게 되면 저희 지역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홍천 군민과 똑같이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홍천간 별빛 음악 맥주 축제를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방문의 해가 홍천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군수님, 특히 이제 맥주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특히 이 홍천군이 맥주와 좀 관련돼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축제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럼요. 홍천에는 동양 최대 맥주 공장, 하이트 진로 맥주 공장이 사실 있고요. 그리고 홍천에서 홍천산 토종 호흡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홍천에서 이 호흡을 직접 길러서 맥주의 원료로 쓰고 있는데요. 그 홍천 토종 호흡을 가지고 만든 수제 맥주도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홍천에서 이 호흡을 굉장히 많이 재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호흡을 건조하거나 또 그것을 가공하는 시설들도 꽤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저거 양조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의 로컬 브로리를 통해서 다양한 주류를 맛볼 수 있는 네. 그런 체험 행사도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사계절 내내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런 고장이 홍천군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셨으니까 네. 홍천에 그 방문하시면 꼭 이곳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추천해보고 싶으신 그런 지역이 혹은 장소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갈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 다 소개하기 어렵겠지만 오늘은 가리산을 한번 좀 추천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리산이요? 네. 네. 가리산은 약 한 1,051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약 8부 능선쯤 올라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틈에서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일명 석간수라고 하는데 1년 내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리산을 가면 짚라인도 있고 또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레포츠 파크가 조성이 돼 있어서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또 가족들은 그곳에 조성된 산막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요. 또 거기에서 산에서 흐르는 그 계곡수 자체가 너무너무 청정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담가도 여름 더위가 싹 가실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또 그 좀 재미난 이야기는 그 가리산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천연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 이 동네에 살던 분이 우리나라 로또 역사상 가장 큰 407억의 당첨을 받은 것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터가 좋은 곳이군요. 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오시면은 힐링도 하고 네. 좋은 기분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분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가리산에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30초 안전 챌린지라고 하는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름철에 홍천에 이제 피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특히 이제 물놀이 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30초 동안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시면 네. 시작해 주십시오. 물놀이는 우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구명조끼를 하실 때에는 안전끈을 꼭꼭 매주시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아이들은 혼자 놀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부모님이나 어른, 보호자가 동반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술 드신 다음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군의 신영재 군수님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